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장도 여전히 변동성 많은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시간 안에 전략과 함께 신호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는요, 무료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서 시장 분석과 그리고 매매를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자,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신 이후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과 대외 소식 많은 이슈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도 어떤 접근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은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김수환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수환이고요.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저희 이제 2시간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과 저희 모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도 여전히 뚜랑뚜랑 정말 잘 들리는 목소리로 오늘 함께 해주시네요.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윤희라 캐스터 함께해요.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욜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꼭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뜻인데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게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해외 선물의 왕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옆에서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욜로를 우리 윤희라 캐스터 발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들으니까 조금 새로운데 잠시 후에 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희라 캐스터와 이렇게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오늘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꾸려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로 뵙고 또 뵙는데요. 여튼 항상 즐겁습니다. 나오면 즐겁고 또 피드백 하는 시간 가지면서 또 즐거운 시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분석은 냉철하게,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알려드리고 또 시작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전략까지 또 짜주셨고, 오늘은 또 저녁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러 오셨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무료 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도 무료 방송 예정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간단히. 네. 저번 주에 했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에 원체 많이들 호응해 주셔서 하루를 했었고, 네. 끝내려고 하니까 또 좀 더 하루라도 더 해주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우선은 오늘 생방송하고 내일 무료 방송 하루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내일 저녁에도 무료 방송 하루 저녁에만 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저녁에만 하려고 네네. 합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아니, 아침에도 하시고,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모두 어우르시는 분이라서, 시간을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 저녁 시간 한해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내일 저녁 이 시간 함께 진행될 것 같죠? 9시부터입니다. 네, 9시부터 저희 서울경제 샘플러스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실시간 리딩도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할 마스터는 선재 마스터와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연진들과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들려온 속보 먼저 이야기를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속보는요, 뉴욕 증시 3대 주스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만 봐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또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런 글로벌 기조는 이어가고 있네요. 금융과 IT가 강세하면서 3대 주스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 전달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트럼프의 세제안 발언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세제안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많죠. 특히 기업들 간에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에서 달러화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방안이 결정이 됐죠. 11월 7일로 결정이 된 만큼 트럼프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출연진들 분들과 의견 나눠볼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이네요. 실적 호조와 세제 개편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흐름은요,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555.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제 10년물입니다. 미국제 10년물은 옐런 의장의 CPI 발언에 하락했다라는 뉴스예요. 자, 국채 같은 경우 오늘 어제장에 이어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125-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품이네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이슈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52달러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51달러 후반 51.9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궁금하시죠? 마지막 이슈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네, 지금 세 번째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빠졌는데요. 자,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저항과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골드 흐름, 현재 흐름 보신다면요. 1286.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4가지 이슈를 알아보는 퓨처스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슈 알아본 이후 다시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원활한 진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이슈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적으로 잠시 꺾였네요. 2,554.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직 개장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업앤다운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 홀로 다운 들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업은 3명의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신 쪽의 의견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외신 쪽에서는 S&P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utures flat as investors assess earnings from big nam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 실적 아무래도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대 지표가 다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는데 Shares in Airbus라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국내선이나 근거리 국제선을 위한 중단거리용 대형 수송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봄바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3%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실 이슈들은 크게 부진을 한 가운데 The S&P 500 fell significantly during the day on Monday after initially trying to rally. However, we turned around to show signs of life again as 2550 level continues to be a bit of a floo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조정을 받긴 했지만 2550선을 좀 지켜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600까지도 좀 보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의가 필요한 지수에 대한 부분 또 외신을 통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 업을 함께 드셨죠? 네, 들어볼까요? 일단 S&P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하락 방향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선물을 볼 때 당일의 추세, 그러니까 당일날 오늘 해외 선물의 추세가 올라가냐 떨어지냐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추세장이 나올 때는 이 추세장에 좀 맞춰서 계속 그 흐름을 타는 게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S&P가 지금 2555선까지 선물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기존적으로 말씀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금주에 미국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뭔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섹터들에 대한 긍정적인 공개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시세에 좀 가만히 돼 있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좀 아직은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S&P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뭔가 이슈들을 좀 정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세제 개편안을 하면서 그 미국의 기업들을 위한 그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굉장히 많이 S&P를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많이 희석되면서 긍정적인 시각들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달에 한중일 지금 동맹국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동맹 국가들과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S&P는 당분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여러 그 시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고점에 대해서도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그래도 매도에 대해서 접근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이 이제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과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 역시 업을 들었는데요. 우리 지수도 그렇고 고점을 감히 여기서 뭔가 예상을 하거나 전망을 할 수 없는 지수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상승분은 지켜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지수의 상방 흐름에 대해서 저는 업을 의견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CNBC 쪽에서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CNBC입니다. 미국 증시가 충분히 올랐다. 이번 실적 시즌의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나스닥의 그 소위 팡주라고 하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S&P 대비해서 더욱더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분석도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은 홀로 또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이 다운의 의미가 참 궁금해요. 들어볼까요?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의미가 중요하죠. 네.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일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에서 상방 제약을 갖고 있고 아직 추세 이력은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실전 투자자들이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실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가 뚫렸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지하고 싸울 거다. 그 다음에 매수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청산할 분위기를 한번 조장해야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상방을 우상향을 여전히 연다. 하지만 단 지금 어느 구간에서 익절해야 될지 굉장히 며칠 동안 혼조세 양상 띄고 있다. 어차피 일봉상에서의 바운더리 좁아져 있는 상태고 최고점 다시 돌파 갱신했을 때 매도 관점을 여는 게 맞으나 오늘인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시청자분이 저 방에서 이거 매도 쳐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상방은 더 열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위 관점에서 뭡니까? 오늘 이 자리 매도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뭡니까? 상황은 아직 매수는 정리가 안 됐다. 하지만 시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더 호재 뉴스가 마지막 나왔을 때 그때 물량들이 털었을 때가 변곡이 나올지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쫓아가거나 아니면 지지력 둘 다 애매하다. 하지만 스캘핑은 상방 제약에 매도가 가능하다. 국내 선물과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림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상방에서는 눌림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왜? 물량들이 나와야죠. 아래 구간에서 수익 난 거,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대응하고 물량을 줄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추세 돌파를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혼조세 양상을 띌 거며 그 다음에 마지막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변곡을 노려야 되나 지금 구간에서 혼조세 양상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지가 됐죠. 지지가 됐고 지금 뭐 2540 지수부터는 우선 지지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중심보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에서는 매도를 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사인도 저는 굉장히 손대기 싫다고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매수 쫓아가다 죽는다. 어차피 고점 제약에 매도를 쳐서 뭐 정확히 제가 볼 때 2556 지수를 들었던지 2550 딱 이 자리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점, 그 다음에 전고점 제약을 두고 얘 매도 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수익이 나고 있는데 우선은 어차피 얘네들 큰 추세를 보는 그림은 아닙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은 수렴 보합 구간 안에 상방 제약에 차익 매물 나오는 거 쫓아가는 눌림 매매.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상단부에서 손절이 명확하고 손절이 짧을 뿐더러 그 다음에 차익 매물에 대한 기대치를 노릴 수 있죠. 단 장기적으로는 아직 보기는 무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놈들 매도 여력을 보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단부 제약 이런 선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선들. 네. 예, 이런 구간에서의 눌림은 봐도 된다. 손절도 짧습니다. 뭐 1, 20만 원 잡고 치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두려우시다면 조용히 적금 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S&P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또 지수 함께 짚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 상승 기조 그 큰 그림 안에서의 스캐핑은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많이 올라온 거는 어차피 물량이 많은 세력들은 단가를 올려가면서 올린 거죠. 우리 개인들은 그냥 저가에서 잡아놓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단가가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차트를 움직여놨기 때문에 단가가 저희보다 불리하겠죠. 똑같은 매수를 잡더라도. 그러면 그 단가에서 추가적인 수익, 그 다음에 확신이 갔을 때 물량들이 털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적미적 올라가는 아이들은 추세가 완전히 깨지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을 보는 게 맞다. 맞긴 맞지만 우리가 뭐 20, 3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빼먹은 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위 관점으로는 상관없다. 익절 잡고 잘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손절은 또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매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 같아요. 고점에서의 차익 매물과 또 반발 매수세 이 두 부분을 잘 이용하는 현재 좀 짧게 끊어가는 매매가 유효한 시기다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 알아봤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9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0.3%였고요. 발표치 역시 0.3%로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증시 황소랠리, 소위 황소랠리라고 이름이 지어졌네요. 채권 시장에서도 멈추지 않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이런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보다 조금 더 이 지수라든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앞서서 또 속보로 말씀드렸던 채권, 미국채입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인데요. 옐런 의장의 CPI 발언에 하락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어제장에도 하락으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약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25-09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채권입니다. 자, 먼저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유니버캐스트 업이에요? 반반이죠? 반반이고, 또 맞서님은 업이고요. 저는 다운이고, 해설위원님도 다운이시죠? 네,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니버캐스터, 오랜만에 또 반반 들은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저도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아무래도 경제 지표죠. US Treasury yields right as investors turn attention to slew of data releas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하락세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사실 이 전반적으로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data is set to be a key mover and a shaker for bonds market Tuesda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표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이거 외에도 좀 오늘 장에서 중요한 건 제넷 옐런 관련해서 목요일 날이죠. 회의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은 그 패트릭이라는 그 필라델피아 페더럴 프레지던트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발언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발언 관련해서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옐런 의장이 목요일 날 트럼프와 회담을 통해서 재임 가능성에 대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가운데 존 테일러라는 또 다른 캔디데이트이 등장을 했는데요. 현재 이 사람은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이어오고 있고 또 매파적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채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레지던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좀 임용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스 보도에 따르면 사실 가장 적임자는 옐런이지만 존 테일러가 아무래도 그 성향이 트럼프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신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인용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뉴스들이 좀 들려오면서 어느 정도 그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페드 차기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존 테일러에 대한 그런 의견도 또 들어봤고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은 옐런 그리고 파웰이 유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옐런에 대해서는 면접이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하락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락을 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 해외 선물에는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 굳이 구분을 짓자면 상품 쪽 섹터가 있을 수가 있고 금융 섹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르게 구분을 지으면 위험 자산에 투자되는 섹터가 있고 안전 자산에 투자되는 섹터가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앵커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CPI 지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 연말에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나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채권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안전자산이 최근에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적 분위기가 조금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판단해 볼 때 최근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도 좀 굉장히 좀 잦아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S&P나 그런 지수 같은 선물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좀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이 여기서 좀 반등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는 방향 쪽으로 투자를 예측하고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채권은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락에 대한 의견입니다. CPI 지표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뭐 일축하면서 이런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했다라는 분석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 요인에 대해서 좀 낮을 뿐더러 이런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시황과 결부돼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락에 대한 의견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0.11% 하락한 125-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저도 역시 뭐 그동안에 뭐 반등세 어제장에 좀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같은 흐름 안에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또 앞서서 시황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의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업을 드셨죠? 네. 네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자,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차트는 지금 이 구간들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주다가 빠졌죠. 물론 이제 유로 달러 인덱스하고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맞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상단부에서 하단부 지금 지지력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는 매도 쫓아간 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오히려 더 빠질 확률은 있는 게 맞습니다. 단 얘네들 지금 보시자면 잠시만요. 차트가 좀 늦게 열릴 것 같네요. 네, 지금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됐네요. 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들 지지력들 굉장히 정렬하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하락 여파는 이 구간까지 테스트를 올 거라고 보고요. 단 국채가 저가 테스트는 아직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가 테스트 하기 어려운 상태고 기술적으로 이미 반등한 상태에서 아래 하단부 지지력을 통해서 올 겁니다. 시황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그림들이 틀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 여력이 있을 때마다 얘네들은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합을 봐야 되는 상태고 거의 한 70% 눌림 확인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우선은 눌림에서 지지력 배팅을 하고 롱포는 얘네들 깨고 추가적인 하방을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걔네들은 시황 말고는 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하고 출렁거리는 그림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들 1, 2, 5, 0, 1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 구간들 보합 구간을 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청자님들 윗구간 휩소, 그 다음에 아랫구간 휩소, 그 다음에 중심 자리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눌림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방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슈들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좀 더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의견만 나올 뿐이지 아직 결정난 거 없습니다. 11월 정도 돼야지 결정이 날 거고요. 그 중간에서는 이 구간 보합을 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그림은 뭐 약한 게 맞습니다. 약한 게 맞는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오늘 뭐 이미 양봉 쓰면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단부에서 쫓아가지 마라. 뭐 저번에도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지표 때 급등하는 아이들 더 이상 나는 그 자리에서 쫓아가지 않는다 한 상태에서 다 밀렸죠. 얘도 똑같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쫓아갈 배팅 할 세력들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슈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으면 저가를 깨지 않는 구간에서 한 번의 반등이 있을 거고요. 걔네들 보합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저가 깨지 못하고 고점 깨지 못하는 보합 구간에 속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중심에서 약간 깬 구간 왔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에서 반등 여력을 보신다. 단 가장 좋은 거는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눌림 반등을 보시고 일봉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봉 채널 상단부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못하고 눌린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이거는 저번 주부터 그려놨던 라인입니다. 네. 어차피 돌파할 거고, 이죠?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눌림에서 얘네들 지키는 배팅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고민한다 그랬어요. 딱 지금 그 자리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쫓아간 매매보다는 뭐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눌림 시 매수의 박스
최근에 1, 2주 사이에 찍었던 저점, 고점 돌파 못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짚어드렸는데 아직까지 많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냐 지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 12월은 많이 남아있다. 매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 흐름도 다시 짚어드렸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눌림에서 반등한다면 매도, 반등 시 매도 포지션 그리고 눌림 시에는 매수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자, 미국제 10년물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만 알아봤는데 30분이 벌써 넘었어요.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볼게요. 보합권에서 살짝 하락 구간으로 꺾였는데요. 2,55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확인할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6,1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0% 하락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는 S&P 비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 크고 또 하락할 때도 역시나 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세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로 FX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18이 깨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유로에 대해서 하락세로 또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 1.17까지 하락하고 있는 현재 유로 FX의 흐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는요, 0.40%가 빠진 1.178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볼게요. 골드는 네 번째 이슈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7달러입니다. 1290달러가 붕괴가 됐고 일단 전거래일 대비해서 오늘 하락폭이 좀 큰데 0.79%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크루드오일도 볼게요. 크루드오일은 51.9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지금 30분이 지나고 미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 현재 시세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을까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네. 지금 Dow hits records high after Goldman and United Health earnings inches towards 23,00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우도 지금 상방으로 지금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골드만삭스의 기업 실적과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헬스 관련된 기업의 그 주가가 그리고 어닝 시즌에서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면서 지금 다우를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후에는 존슨앤존슨의 그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better than expected quarterly result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 골드만삭스 등 실적 발표 이후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개 기업들만 좀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한 기업 간의 실적이 중요한 만큼 속보들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속보로 확인을 해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다우존스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 지정학적 이슈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또 제목에 뽑혔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51.92달러입니다. 자, 어제 워낙 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는데요. 고가는 52.37달러였고요. 종가는 51.92달러. 현재 가격대 수준입니다. 현재 51.9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먼저 펜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마스터님 홀로 의견 따로 들으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그게 있죠. 네. 제가 드는 거는 보통 저희가 매매해야 될 거 위주로 들기 때문에 그쵸. 네. 아무래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배팅해야 될 거 저는 위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데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신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일도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Oil prices rise as Iraq fighting, rising U.S. and Iran tensions restore risk premium to the marke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프리미엄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그 크루드 종만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U.S.와 이란 관련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신 쪽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골드만의 그 보고에 따르면 Goldman says U.S. and Iran tensions presenting long-term threat to global oil suppl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은 U.S.와 이란의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오일을 좀 끌어당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좀 봐도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이야기를 한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 가격대는 as expected crude oil prices filled the gap higher yesterday at 52.37 그러니까 52.37달러에서 그 갭을 꽤 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50달러에서 52.30달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 가격대에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이 뭐 오일 가격 뭐 이런 수요 공급이 전반적으로 정치 이런 사회 많은 부분에 걸쳐서 있는 만큼 뭐 외신의 뉴스 뭐 또 궁금하신 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제목에서도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이슈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중동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까라고 보면 크게 좀 핵심이 지금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IS가 그동안 점령하고 있던 지역들이 다시 기존 국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라크와 크루드족의 갈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란, 이 세 국가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을 좀 많이 올라가게끔 그런 시장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난 일요일에 그 이라크군 병사들이 크루드족의 근거지였던 그 키르쿠크 북부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을 했고 이틀 만에 점령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키르쿠크가 어떤 데냐면 이라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유가 시추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유 시추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을 어디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그런 크루드족이 차지하고 있으면 크루드족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라크에서 차지하게 된다면 이라크에서 굉장히 좀 자금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군사적인 그런 이슈들이 발발이 되고 원만하게 원유가 생산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키르쿠크 유전 지역에서는 일평균 60만 배럴 가까운 원유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원유 가격이 뭐 100불이 넘기도 하고 뭐 90불이 넘기도 하고 배럴당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가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제재를 하면서 이란에서 굉장히 많이 원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원유가 국제사회에 팔 수 없게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원유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적인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핵 협상을 하면서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그런 이란의 원유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 압력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란을 좀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다시 이란산 원유들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또 예측이긴 하지만 원유 재고가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 안에서 팀 시리파 안에서 또 상품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한 설명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들어봤고요. 저의 의견 역시 그렇습니다. 51달러 돌파 이후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장기화된다면은 저는 가격대는 일단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인 뷰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오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에 대한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오고 있네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오일 공급에는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라크군은 키르쿠크 유전을 탈환했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앞서서 김수환 해설위원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부분도 또 속보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현재 뭐 시세와 이런 시황적인 부분 짚어드렸다면은 오늘 마스터님은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매매 포인트 이 시세에서 어떤 전략을 유효한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유가는 원체 지금 국부적인 개별 이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람코 상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50불 이상에서의 셰일가스의 부담감. 그러니까 지금 오펙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너희들 때문에 잘 못 가고 있다. 우리 해외 상장하기 위해서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우리 못 하겠다.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 예. 제 거 차트 한 번만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슈는 우선 많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변곡들 다들 잘 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잠시만요. 잠깐 그것 좀 보겠습니다. 어떤 거? 아까 S&P 유튜브에서 파타야님이란 분이 지금 S&P 매도들어 계신데 바운더리 좁으니까 이쪽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루드 좀 볼게요. 네.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 우리 50불대 지지력에 지금 여기 있는 화살표들 있죠? 이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매했던 포인트입니다. 매수에, 매도에,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52.37 찍을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호 매도, 그 다음에 아래 구간 50불대 지지력에 50.30 매수, 그 다음에 어제 오늘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제 51.65 매수, 오늘 51.70 빠지기 시작하면 5060 지지력 매수니까 70 바로 빠지기 시작하면 매수 들어간다. 거의 기계적으로 완전 변곡을 미리 예상해서 다 쳤죠. 물론 다른 종목도 다 그랬지만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봤습니까? 50불대 지지력에 52불 칠 거고 그 다음에 52.50까지 연다 그랬죠. 근데 중간에 52.50을 못 칠 것 같아서 저희가 30까지 칠 거다. 그리고 미리 아래 구간에서 예상해서 3호에서 매도를 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이미 51.6070대 지지했기 때문에 위에 상단부들 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본다 그랬죠. 우리 아래 구간에서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이 변동성에 두세 배 되는 물량들 먹었습니다. 한 계약으로. 자, 그렇다면 수익이 많든 적든 이제는 뭡니까? 쫓아간 것보다는 추세가 깨지는지 혹은 급등 이후에 되돌림을 주는지를 기다려서 전략적으로 매도 관점 열고 보신 게 중요하고요. 오늘 매도는 52.60 위에서만 친다 그랬죠. 네. 그래서 52.60을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한 1, 2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빠진 이후에 매도 눌린 관점과 그 다음에 급등 시에 매도 눌린 관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눌린 관점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시황은 정해진 구간 52불대 초반, 중반 지수를 배팅하러 온 거다. 이제까지 저희가 모든 변곡들 다 잡아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림도 우리가 예상할 그림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얘네들이 잘못됐을 때는 딱 한 가지 패턴입니다. 52.60에서 그 이상 30개 이상 쳐서 60을 지지하는 그림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 않죠. 상방 제약에 매도 준비합니다. 매도 준비들 하시고, 이제는 오늘은 얘네들 구간들 지키고 계속 매수 쪽으로 배팅을 가는 게 맞겠죠. 아마 미장 유럽 아이들 빠져나가는 12시 이후, 그러니까 2시 정도가 되겠죠. 그 시간부터 추가적인 상단부 들어오면 차익 매물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봐도 됩니까?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채널 구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큰 그림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눌림에서 매수 배팅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점 전에 한번 끊어서 마디가를
조심하자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디가를 끊어서 얘네들 돌파 여력을 추가적으로 보셔야지 이 이상은 정해놓고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증빙하는 게 저희가 이제까지 모든 병목들 다 체크하고 잡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열들에도 이제부터는 눌림 관점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황이 유가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상태. 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상단부 제약 가능성에 대비를 한다. 네. 이 구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정말 그 변곡과 그리고 매도, 매수 이런 포인트를 정말 정확하게 좀 잡아주셔서 크루드 오일 쪽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셨던 크루드 오일 전략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냥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피디님 박수. 피디님 우리 말고 이거 네, 네. 갑자기 생각 좀 해봐야 돼서. 자, 오늘 오전 아침 9시에도 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아까 네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51.70 지지에 매수 사인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맞아요. 중복된 겁니다. 네. 오늘 여기 매수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 방송에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방송이 끝나면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리딩하면서 전략적으로 방향이나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침 시황하고 그 다음에 오전장 흐름들 유사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들여서 배팅이 들어갔고요. 네. 아무래도 리딩하고 또 시황은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사하게 흘러가서 우선 그렇게 드렸던 거고, 아까 한 이야기라서 뭐 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서 네. 뻘쭘해서 그냥 박수 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선물은 뭐 개장 전부터 좀 전략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거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님이 뭐 전역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미리 좀 짚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 방송 때 드렸던 전략들 다시 리뷰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인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기술적 자원과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할까요? 네. 네, 여전히 골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유나캐스터 홀로 업이에요. 그렇죠? 네, 들어볼게요. 네, 먼저 사실 시황적으로는 좀 빠질 만한 이슈들이 더 많습니다. ICS 디피렌드인 라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ICS 그 라카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좀 탈환을 했다라는 속보가 하나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구제 정책이 꼭 필요한 그런데 지금 좀 본인들이 그리스 오일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드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네.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그 gold reversals have dominated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가 사실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87.70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다시 상방으로 오늘 장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전환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런데 다만 Dynamic Short-Term Trading Likel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좀 권유를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뭐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반등에 대한 부분도 외신 통해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빠르게 들어볼게요. 예, 뭐 네. 채권이랑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도 안전자산, 그다음에 금선물도 안전자산.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그런 투자 심리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북한 도발이나 뭔가 중동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좀 악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하락 매도세는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장부터 온스당 한 1,300불 부근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저항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와 기술적으로 그런 저항 부분들이 일련의 그런 흐름들 때문에 금선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와 시황 이런 전반적인 분석이 뭐 하락 쪽으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재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은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희락님이 말씀하신 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전 추세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구간 여력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눌림에서 추가적인 매수 고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골드는 우선은 유로를 항상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방향성들이 있어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부합을 뛸 수도 있는데 우선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있으나 추가적인 반등에서 눌린 구간들 일봉상에서 추세 하단부까지를 채널 하단부까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 여력을 보는 거 맞긴 하지만 반등이 그닥 안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들 오히려 열어놔야 되고 오전엔 저도 얘네들 지지력을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얘네들 저가를 깨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수익을 별로 많이 주지 않았어요. 물론 30-40만 원 수익을 주고 밀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걔네들 반등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들 추세를 잘 못 지키고 반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또 더 좋은 거는 뭐 2부 때 좀 더 시간이 되면 허락한다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오전장에 이어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속보 마지막으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IS 수도가 함락이 됐다. 자, 쿠르드와 아랍연합군의 아까 정부가 장악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쪽에서에 대한 속보도 들려오고 있어요. 향후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달러화가 상승한다. 속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들 속보와 그리고 앞서서 만나본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실전적이고 집중적인 이슈 점검과 매매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